마흔 넘으면 이 사람만 남습니다. 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제치고 1위는 따로 있습니다. 마흔 넘고 나서 갑자기 연락 끊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마흔 이후엔 사람이 줄어드는가?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인맥이 넓어지기보다는 정리됩니다. 이상하죠? 사회적 위치도 생기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젊을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인맥이 곧 자산이야. 그런데 마흔을 넘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날지보다 누구를 안 만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요즘 만남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아니면 괜히 피곤해지는 사람이 더 많나요? 이 질문에 잠깐 멈추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미 기준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은 왜 바뀌는가? 젊을 땐 말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재밌고 분위기 살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 하지만 마흔 이후엔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 안 해도 편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우리는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지 않는 사람이 귀해지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마흔 넘어서 귀해지는 사람 유형 탑3. 3위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마흔 이후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오래 하면 친절은 기술처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 안 하는 것. 이제는 대부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친절은 없으면 문제지만 있다고 특별해지진 않습니다. 회사에 꼭 이런 분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말도 공손한데 막상 중요한 일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왜일까요? 친절하기는 하지만 책임이나 태도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흔 이후의 친절은 그냥 좋은 사람이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조건은 아닙니다. 2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마흔 이후 확실히 귀해집니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하고 핑계가 적은 사람. 젊을 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을 10년, 20년 유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것을요. 50세 직장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한 동료 중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늘 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도 없고 야망도 과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던 사람. 시간이 지나자 중요한 프로젝트나 위험 부담 있는 일은 항상 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실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1위 마흔 이후 가장 귀해지는 사람. 이제 1위입니다. 마흔 넘어서 가장 귀해지는 사람 유형. 감정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아도 그 감정을 남에게 쏟지 않는 사람. 이 유형은 정말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 이렇게 귀할까요? 마흔 이후의 관계는 효율과 평온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같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까지 안정된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생활에서 바로 확인하는 기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 기분이 어떤가? 차분해지는가? 괜히 피곤해지는가?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감정부터 터뜨리는가? 상황부터 정리하려 하는가를 보세요. 마흔 이후에 선택받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사람. 친절은 기본입니다. 성실은 신뢰를 만듭니다. 하지만 마흔 이후엔 그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감정이 안정된 태도. 잘 보이려 애쓰는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마흔 이후에 특히 효과가 크고 현실적으로 바로 실천 가능한 습관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원칙 요약.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1.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습관. 마흔 이후 인간관계에서 한 번의 감정적인 말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을 땐 그때는 내가 예민했어가 통하지만 지금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로 낙인이 찍힙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바로 말하지 않는다. 속으로 딱 이 문장만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손해다. 대부분의 감정은 30분만 지나도 강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보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는 습관. 상대가 날 공격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상대는 피곤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급했을 수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걸까? 아니면 그냥 여유가 없는 걸까? 이 한 번의 해석 과정이 감정을 폭발시키느냐 잠재우느냐를 가릅니다. 3. 이길 말보다 남길 말을 고르는 습관. 마흔 이후엔 말로 이기는 순간 관계에서는 집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항상 이 기준으로 말을 고릅니다.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나아질까, 멀어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말수가 줄어들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필요 없는 논쟁엔 아예 끼어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말 안 해도 존재감 있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4.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정리하는 습관. 감정 표현이 감정 관리는 아닙니다. 이걸 마흔이 넘어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적어본다. 억울하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한다. 서운하면 기대가 뭐였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감정의 70%는 이미 사라집니다. 5. 인간관계를 선별하는 습관.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준을 씁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 조절. 항상 불만, 분노, 비난이 많은 사람은 깊이 안 들어감. 감정을 떠넘기는 사람과는 선 긋기. 감정 관리의 절반은 사람 관리입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흔 이후에 가장 귀해지고 가장 오래 선택받습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